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장에 이슈가 될 만한 종목 5가지 꼽아드리고요. 그 가운데 베스트 한 종목 탑100주 가려드리는 주식 탑5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좋지 않아요. 사실 크게 한번 급반등을 했었다가 차실현 매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공통적으로 글로벌리 보여지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이 그랬고 오늘 중국과 일본이 그러하며 우리 증시, 양증시 역시 마찬가지 모양새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양시장이 모두 나란하게 반등했었고 코스피는 2100에 안착을 못하고 종가상 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바로 한 발짝만 내디디면 2100인 것을 역시 시초가에서 잠깐 터치만 하고 마이너스권 2090선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코스닥 쪽까지도 하락 전환된 것이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서 사흘 연속 성큼성큼 급반등했던 코스닥도 오늘 690선을 내줌으로 인해서 역시 어렵게 되찾은 21선을 반납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슈피겐 코리아 IT 부품주 가운데 휴대폰 케이스 만드는 업체 신고가 내면서 한번 크게 훈풍을 불어왔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실적 발표 동시에 하한가에 접어든 것 또한 코스닥의 투자 심리를 많이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다 할 주도주가 없는 가운데 내수 섹터만이 안정적인 상승세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종목 5가지 선정해 주시고 베스트한 종목 꼽아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현진 멘토가 오늘같이 힘든 장에서 어떤 5가지 종목을 추려 오셨을지 화면으로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CJCGV입니다. 어벤져스2 중국에서 흥행할 수 있다 기대감도 있지만 최근 4월 연속 오늘 같은 장에서도 아주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역시 CJ그룹주네요. CJENM입니다. 역시 똑같은 패턴으로 사흘째 급등하고 있고요. 세 번째 종목은 제이콘 텐트리입니다. 지금 극장이죠. 메가박스 최대 주주가 되느냐 마느냐 소송 중에 있는 제이콘 텐트리 변동성은 큰데 일단 흑자 전환 기대감도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살펴보겠고요. 네 번째 종목은 미디어 플렉스입니다. 역시 박스권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내는 강한 흐름 나흘째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 종목은 SBS 미디어 홀딩스입니다. 이렇게 오늘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종목 5개를 준비해 오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멘토님, 시장 대비 강한 건 사실인데 특별히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골라오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일단 미디어 관련주들이 최근에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갑자기 좀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네. 그래서 중국과의 컨텐츠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부부로의 영화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중국과의 컨텐츠 협업이라든지 네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사실 국내 영화 시장은 지금 약간은 이제 정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적으로 볼만한 영화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저는 극장을 자주 가지는 않는데 그래서 영화 관람객 입수가 사실 작년에 이제 거의 정점을 찍었다가 거기서 횡보한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은 영화라든지 아니면 컨텐츠의 소비 속도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관련해서 수혜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받아나갈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이 미디어 업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중국의 키워드를 품고 그야말로 실적이 또 말해주고 있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에 주목해야 된다. 제2의 제약 바이오 얘기도 자막으로 잠깐 플레이가 됐었는데 오늘 이 5개 종목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디어 콘텐츠 관련 종목은요. 네, 바로 CJCGV입니다. 중국 영화시장 성장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다. 외국인들의 매수도 지속되고 있고요. 5% 올랐고 어제는 상한가 쳤고 오늘도 또 상한가 칠 뻔했다가 밑거리가 약간 달릴 정도로 강한 모습인데 아까 중국 얘기를 하셨지만은 중국 법인의 흑자 전환 기대감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CJCGV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것은 어쨌든 한국 모멘텀은 아니고요. 중국 부분에 대한 모멘텀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의 CJCGV가 진출한 이후에 흑자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적자폭이 지금 조금 줄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이 사실 많이 좀 줄었고 이번에는 흑자로 좀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근데 이게 확인은 안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흑자 전환에 실패하게 된다면 실망감이 반영될 수 있다는 부분도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염두를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가장 뜨거운 영화라고 한다면 역시 어벤져스 2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잡지만 재밌다고.
잘 들으셨나요? 네. 별로 재미없으셨던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조만간 볼 건데요. 그래서 네. 지금. 싸움과 대결이 계속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관람객이 지금 제가 방금 찾아보니까 950만 명 정도 육박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1000만 돌파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대 1300만 이상까지도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도 이제 어벤져스에 대한 흥행 기대감이 이제 막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중국에 대한 CGV에 대한 그 실적 개선 기대감도 역시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중국의 영화 인구는 이제부터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영화 관람객이 2억 명입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1년 영화 관람객이 8억 명입니다. 그래서 4배 수준으로 시장이 크고요. 그런데 인구는 26배 이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영화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된 한국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의 성장 모멘텀을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끝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3D 영화 비중이 증가하면서 평균 판매 단가 ASP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3D 영화나 4D 영화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급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3D나 4D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의 비중이 늘어날 것이고 티켓 가격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도 비싸요. 그렇다면은 영화 관련된 주에는 충분히 수혜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이게 이제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부자들도 많잖아요. 골드 클래스 같은 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관을 늘리면 많이 찾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자 이렇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것도 약간 좋은 신호기도 하지만 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차트 보시면은 지금은 사실 설명드릴 게 없을 정도로 그냥 신고가 패턴입니다. 거래량을 폭발적으로 발생시키면서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10%대까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규 접근은 안 되겠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홀딩하시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겠고요. 제가 이제 기술적인 패턴을 항상 볼 때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은 어떠한 이유에도 팔지 않는다. 일단 매물대 없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매도 시점을 생각할 때는 아니고요. 상승 추세가 꺾일 때까지는 계속해서 홀딩 관점. 굳이 목표가를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세가 꺾일 때까지 홀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J, CGV 이미 조용할 때 매수해서 지금 수익 크게 나시는 분들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 흐름 좋아서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종목은 CJ, CGV였네요. 탑2 두 번째 종목은요. 같은 CJ 계열사입니다. CJ E&M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도 급등입니다만 윗꼬리가 약간 동반돼 있고요. 어제 12% 역시 두 자릿수 급등했습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다고 하는데 방송, 영화 전 부분에 걸친 서프라이즈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상승하는 것이고 윗꼬리를 다는 건 아무래도 시장 영향이 좀 크다고 봅니다. 시장이 양시장 모두 좀 약세로 전환이 되면서 급등하던 종목들도 약간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이 93억 정도가 나왔어요. 기존의 컨센서스가 37억 원에서 40억 원대에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2배였죠.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전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이 나타났는데 우선적으로 체크해볼 부분은 광고 시장입니다. 그래서 광고 집행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아주 크게 위축이 됐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기업들이 광고비 집행을 상당히 줄였고 삼성전자마저도 광고를 덜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는데 올해 1분기부터는 이제 광고 시장이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기업 같은 종목들도 어제장 반등을 시연을 했고요. 또 올해 이제 그 이노션이라는 기업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대형 광고사죠. 그러면서 광고 업체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좀 환기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CJ E&M 추가 상승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음악과 공연 부분의 실적도 턴어라운드를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음악 공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세월호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매출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 이미 1분기부터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대형 엔터사들의 가수의 컴백이라든지 아니면은 콘텐츠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악과 공연, 방송 부분의 수익 모두 다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중국 모멘텀
모멘텀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CJ E&M 역시도 중국과의 콘텐츠 협력에 의해서 요즘에 그 웹드라마가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네. 그래서 짧은 분량의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장편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외의 예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 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폭의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성장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11% 급등할 때 보니까 기관이 상당히 많이 샀거든요. 그리고 6만 원짜리 주가가 오늘 거의 7만 원 부근까지 터치를 했는데 증권가에서는 실적 보고 이거는 된다 하면서 9만 원까지 목표가를 높게 잡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워낙 약간 현실성과 거리감이 있게 목표가를 부르는 경향이 있으니까 네네. 오현진 멘토님이 현실적인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물론 신고가라서 가히 먼저 말하기도 좀 두려우시겠지만. 네, 그래서 사실 적정 목표가를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게 이제 막 흑자 전환이거든요.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 이게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냐를 보기도 어렵고 올해 호실적을 감안해도 PER로 따지면 밸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30, 40배 이상에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CJ CGV와 마찬가지로 CJ E&M 역시도 보유하신 분의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CJ E&M도 신고가 패턴이에요. 그래서 신고가를 형성하는 종목은 굳이 목표가를 설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 때문에 꺾이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추가 상승 모멘텀을 받게 된다면 7만 원이든 8만 원이든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갈 가능성이 높고 수급도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시고요. 보유하신 분들만 홀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선 CJ CGV 탑1 종목에 이어서 탑2로 CJ E&M 살펴봤는데요. 오늘 신고가 패턴입니다. 그래서 기존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는 슬슬 신규 보유자가 쳐다볼 수 있는 종목들이 나와줄까요? 탑3는 이 종목입니다.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종목을 오늘 특별히 집중해 살펴보고 있는데 세 번째로 J콘텐츠가 나왔습니다. 국내 메가박스 매출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사실 J콘텐츠라면 방송 쪽 JTBC하고 메가박스 쪽에서 나는 이 두 가지 실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두 바퀴를 다 달았다 이런 분석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JTBC 시청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드라마 쪽도. 네, 양질의 콘텐츠들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국내 영화라든지 이제 중국에 대한 진출 기대감이라든지 영화 시장이 좋다라는 것도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J콘텐츠는 이제 메가박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근데 이 메가박스가 국내 3위 영화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1위는 CJ CGV고 2위 롯데시네마에 이어서 3위고요. 이 세 개의 업체가 국내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시장이 이제 과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가박스의 호실적의 그 지분을 통해서 이익에 반영이 될 것인데 현재 J콘텐츠가 약 46% 정도의 메가박스 지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적이 그 정도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계열사 JTBC의 이제 방송 매출도 호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녀사냥이라든지 냉장고를 부탁해라든지 여러 가지 예능 프로들이 호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드라마들도 시청률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에요. 시청률이 높아지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광고 비용의 단가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수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문화사업 부분도 실적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의 문화사업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진전, 미술전, 음악 콩쿠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세월호나 경기 침체로 좀 침체된 모습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분기부터 회복되는 모습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문화산업이 실적에 큰 기여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이 부분이 실적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JTBC 드라마가 연간 7편 정도가 지금까지 제작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약 10편 이상으로 확대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외형 성장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변동성은 느껴지는 그런 차트입니다만은 J콘텐츠 박스권 하단에서 빠르게 역시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탑3 종목으로 J콘텐츠 들어봤습니다. 탑4 네 번째 종목입니다. 미디어 관련주 네 번째 주자는 미디어 플렉스네요. 1분기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사업 본격화에 역시 기대감이 큰 미디어 플렉스가 어제
상한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해 주신 종목들이 크게 한번 다들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강력하게 유입되면서 뭐 신고가를 계속해서 달성해 나가고 있는 네. 모습들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모멘텀은 1분기 흑자 전환의 가능성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컨센서스가 원래는 적자였는데 최근 한 달 만에 컨센서스가 흑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흑자가 나오게 되면 영업이익이 한 3억에서 5억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데 굉장히 적은 이익이죠. 네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적자에서 탈피된다라는 게 중요하고 네. 앞서 CJ CGV의 중국법인 흑자 전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이게 실제로 실적이 나왔을 때 영업이 흑자 전환하지 않고 여전히 적자면 역시 마찬가지로 충격이 반영될 수도 있다는 부분은 염두를 해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비슷한 하고 재료로 있고요. 올라가니까 또 비슷한 결과로 하락할 수도 있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적 부분을 참 체크를 많이 해보셔야 될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네. 두 번째로 한중 FTA가 타결되면서 저작권 보호가 앞으로는 좀 지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이제 불법 복제 유통이라든지 영화나 콘텐츠 모두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한중 FTA가 타결되면서 중국과 콘텐츠 협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저작권도 더 보호해주기로 양사가 합의를 맺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는 양질의 콘텐츠들을 불법 복제에 대한 우려가 많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화이브라더스와 독점 파트너십 계약인데 네. 이 화이브라더스는 중국 영화 시장에서 30%를 점유하고 있는 최대 미디어 그룹입니다. 그래서 종합 엔터테인먼트 업체인데요. 그래서 영화 제작, 배급, 음반 그리고 연예인 매니지먼트까지 종합적인 그 콘텐츠를 유통을 하고 있어요. 한국으로 따지면 뭐 SM이나 YG 엔터와 같은 그룹이다라고 네. 생각을 예.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이 미디어 플렉스가 이 화이브라더스와 독점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넓은 화이브라더스의 인력풀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가져올 수 있겠다 판단하고 있고요. 끝으로 이제 중국의 쇼박스 차이나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6편의 중국 영화가 아마 올해나 내년쯤에 공급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중국에서 이제 전부 다 제작을 담당하는 영화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영화 시장은 뭐 국내 시장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이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여전히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 종목도 신고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관심은 가지만 사기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플렉스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단은 해소가 네. 돼야 그때 신규로 뭐 접근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가 결정날 것 같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하신 분의 관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밑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 영향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급이 꺾이지 않는 한은 여전히 홀딩 관점으로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급의 흐름이 꺾이는 시점 혹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에서 빠져나온다. 그 정도 관점으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설명해 주셨던 종목인 CJ CGV가 흑자 전환 기대감으로 신고가를 내는 것과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미디어 플렉스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때문에 흑자 전환이 안 되면 실망감에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탑5 마지막 종목입니다. 어느덧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 마지막 종목 보고 있는데요. SBS 미디어 홀딩스입니다. 주력 자회사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플랫폼 성장 기대감도 좋은 재료로 분석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SBS 미디어 홀딩스, 이 홀딩스라는 단어가 붙으면은 대략적으로 지주회사. 이제 지주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주회사를 평가할 때는 당연히 자회사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그 중요하죠. 부분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회사가 전반적으로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지금 시현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SBS와 SBS 플러스의 광고 수익이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상파들이 원래 케이블의 그 시청률을 많이 뺏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런 추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방영 중인 드라마 냄새를 보는 소녀라는 드라마가 7%대 성장률 좀 그 시청률 방어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 SBS 플러스는 이제 SBS 드라마를 많이 재방송을 해주는 QTV처럼.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재방송을 많이 해주는데 거기서 냄새를 보는 소녀가 이제 드라마 재방송 부분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양질의 이 드라마로 인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요 자회사 중에 하나인 SBS 콘텐츠 허브도 중국과 공동 콘텐츠 개발이 기대가 됩니다. 이게 SBS 콘텐츠 중국 수출이라고 한다면 역시 런닝맨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런닝맨에 나오는 뭐 김종국 씨라든지 이광수 씨 같은 연예인들이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좀 구가하고 있다라고도 하고 중국판 런닝맨인 달려라 형제의 인기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역시 SBS 콘텐츠 허브의 실적 개선, 그의 지주회사인 SBS 미디어 홀딩스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아까 같은 질문 드렸었는데 SBS 주가도 지금 신고가, 이 미디어 홀딩스도 신고가지만 굳이 산다면은 미디어 홀딩스가 더 낫다 하셨었잖아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왜 그런지 잠깐 한 말씀. 네, 그래서 사실 이제 SBS 미디어 홀딩스나 SBS나 둘 다 흐름은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두 종목 다 흐름이 좋고 추가 상승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미디어 홀딩스는 여러 가지 자회사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자회사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모두 다 개선이 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SBS 단독 종목보다는 SBS 미디어 홀딩스를 가져가시는 게 포트폴리오 구축 차원에서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안 담는다라는 것과 뭐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는 방송사업 수직 계열을 통한 비용 절감입니다. 지금 수직 계열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의사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업으로 따지면 합방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비용 절감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끝으로 국내외 VOD 매출 증가입니다. 뭐 국내에서는 이제 VOD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은 아닌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베트남이라든지 중국 부분, 해외 부분으로 VOD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 긍정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CGV부터 SBS 미디어 홀딩스까지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종목 5가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다들 내용은 너무 좋고 때문에 주가도 이미 화답하고 있어서 신규로 사기는 참 부담스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말씀도 중간에 해주셨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베스트 한 종목을 지금부터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탑픽주는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J콘텐트입니다. 역시 신고가가 좀 아니어서 부담이 적은 그런 종목으로 꼽아주신 것 같은데 메가박스 아까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뭐 최대 주주로 완전히 올라선 건 아니고 지분은 많이 들고 있는데 지금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리스크가 완전히 떨쳐져야 된다. 뭐 그런 분석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좀 올라가는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가능성을 보고. 네네. 그래서 이 메가박스 인수 관련 이슈는 어떤 식으로 이제 반영이 되던 간에 그러니까 100% 인수를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J콘텐트리는 중립 이상의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인수가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46%의 지분을 매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 46%의 지분 가치를 계속해서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100% 인수가 결정이 난다면 현재 J콘텐트리가 추가로 조달해야 되는 자금이 약 4천억 원 정도입니다. 근데 J콘텐트리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메가박스 부분의 성장성을 생각한다면 이 4천억 대출을 받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에 따른 이자 비용을 메가박스 100% 인수에 따른 이익 개선으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 관련 이슈가 완전 인수로 끝날지 현상 유지일지 아직은 모르지만 어떤 방식으로 결정 나도 J콘텐트리는 중립 이상의 이슈다. 이렇게 체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연결 자회사인 드라마하우스의 제작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드라마하우스는 주로 JTBC양 드라마를 제작하는 대형 제작사입니다. 그래서 JTBC가 이 드라마하우스의 외주를 맡기는 비중이 기존의 40%에서 최근 80%까지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JTBC의 시청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J콘텐트리는 조금 더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재무구조 개선과 펀더멘털 매력입니다. 이제 PBR이 2배 밑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5년 내 PBR이 가장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부채 비율이 약 200-300% 정도로 적지 않았는데 최근에 100%대 수준으로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무구조 개선 그리고 차트상 저가 부근 5년 내 PBR 최저치 그리고 메가박스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뭐 생각해 봤을 때 충분히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급도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여전히 박스권이긴 한데 이 흐름을 계속 탄다면 이 종목도 한번 신고가 욕심이 좀 나는데 차트 마지막으로 살펴주시죠. 네. 그래서 J콘텐트리 현재가 3,610원입니다. 매수가는 제가 3,600원으로 드렸으니까 현재가 부근에서 크게 뭐 변동은 없다. 현재가 매수도 무리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3,550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 봉상 이제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밀렸었던 가격대, 그러니까 3,550원부터 3,600원 정도까지 매수가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이제 4,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고점이 되는 가격,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저항대가 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시세가 한번 발생하게 됐을 때 부딪힐 수 있는 가격이다 판단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3,360원입니다. 3,360원은 이전에 이제 저가, 그러니까 양봉 4개 부분의 저가였던 3,365원을 깨는, 하향으로 깨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손절가가 될 것 같고요. 웬만해선 이 부분 하향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전략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디어 콘텐츠 관련 종목이 뜬다라는 관점으로 5개 종목 살펴봤는데요. 그 가운데 탑픽주는 제이콘 텐트리였습니다. 현재가에서도 매수 가능하며 목표가는 4,000원. 그리고 이전 저점을 깨지 않으면 홀딩이라고 손절가 잡아주셨죠. 지금까지 탑5 분석의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쉽지 않습니다. 2,100에서 점점 멀어지고는 있지만 양시장 수급도 개인의 나홀로 매수라는 점으로 공통됩니다. 코스피는 2,090선, 코스닥은 그래도 690선은 지켜주고 있네요. 이대로 끝날 공산이 커 보입니다. 슈피겐 코리아가 실적 부진에 하한가로 접어들었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탑5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